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요 슬슬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됐죠. 문재인 정부가요 국민들을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학대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정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문 정부는 이게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코로나19 핑계대고 옆으로 슬쩍 빠져있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것도 언젠가 다 이제 책임 추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부동산 대책 같은 거 이것은 코로나 핑계도 못 대는 거거든요. 7.19 대책까지 말이죠. 23번이나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거의 난도질을 한 거죠. 예? 옛날에 그 도덕경에 보면요.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그 작은 생선 삶듯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생선을 삶으면서 그걸 잠시를 못 기다려가지고 계속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살이 붙어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 정부가 하는 게 그 짓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문 대통령이나 그 강요들 돌아앉아서는 웃을걸요. 야, 부동산이 이렇게 값을 올려놨으니 이제 세수 많이 늘어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타락 릴레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예? 국민에게 엄청스러운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죠. 뭐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어줄 듯이 소리를 치면서 떠들고 자랑하고 온통 선전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해괴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국정에다가 또 대북 정책에다가 외교에다가 안보에다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다음 정부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 정권이 전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보면요. 레임덕에 빠질 때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후년 3월 9일에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7개월 조금 더 남았죠. 사실 이제 올해가 지나면요. 아마 문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뭐 도지사직도 계속 유지가 할 수 있게 됐고 차기 대선에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정은 유죄 판결로 그리고 또 박원순은 자살로 이렇게 다 대권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제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단순화된 겁니다. 앞으로 이낙연 의원만 이제 추월하면 되는 거죠. 물론 현 정부에서 그 문 정권이 이낙연 의원에게 끝까지 기대를 할 것인가 이건 별 문제예요. 왜? 이낙연 의원 골수 친문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아예 비문이고, 그러니까 따로 주자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임종석, 김경수 이렇게 사실은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주자들도 예비된, 준비된 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20일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낙연 의원 23.3%, 이재명 도지사 18.7%. 그러니까 오차가 이제 3.1%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인데 4.6%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오차 범위 내로 좁혀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낙연 의원의 독주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무슨 이 발언의 명쾌함이라든지 또 결정력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도지사가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의원은요 벌써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1위를 달려왔는데 그걸 계속 지켜가고 싶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부자 몸조심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제까지 1위를 지켜갔던 것이 이제까지 확보된 그 지지율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첫 국무총리라는 그 프리미엄 그 덕분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이렇게 방어적 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실패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실시되겠죠. 그 내년 4월이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대한 그 이낙연 의원의 태도, 이것이 곧 이낙연스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20일 한 라디오에 나가서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무공천한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21일 이낙연 의원이 아니 올 연말에 가서 해도 될 이야기인데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회피적인 자세죠. 그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일단 밀어놓자 이건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보 공천을 하고 말고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당헌에다가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한 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과실을 저질렀을 때는 당에서 공천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 자기들 문제예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나가야죠. 슬쩍 뒤로 빠져가지고 눈치나 봐가면서 당에서는 자꾸 이제 공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말이죠. 자기 대통령을 꿈꾼다는 말입니까? 이낙연 의원은 이런 점에서 볼 때는요. 갈데없는 민주당적 사람이다.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왜? 국민 기만을 예사로 하니까.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지금 묻혀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당헌에 규정됐으니까 그대로 지켜야지. 그게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다하는 건데 이낙연 의원이 슬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이거 책임의식, 무책임의식이지. 이걸 가지고는 대통령 겨냥하기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래통합당 남의 집 그 싸움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잖아요. 자기 정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뭐 하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야말로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명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용해요. 꼭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자기 그 대선 아예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인물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낙연, 이재명 뭐 또 누가 되든지 저렇게 지금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내놓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니까 14.3%의 선호도를 받았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바짝 뒤쫓고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 총장은 미래통합당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주자가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있으니까. 그렇든 아니든 당은 당으로서 주자를 내놓을 수 있어야죠. 스타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그야말로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대선이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 그 무감각한 그런 분위기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또 실망하지 않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죠.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